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 제목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입니다. 2단원에 소단원이 딱 3개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 79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그 다음에 제철산업, 제철산업은 철을 만드는 산업이죠. 그 다음 중화학산업단지,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4가지 사진이 있고, 제일 크게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지금 현재 서울의 사진이 있어요. 같은 서울인데, 여기와 여기가 같은 서울인데, 사실은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모두 건물도 집도 다 망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이 어떻게 50여 년 만에 이렇게 멋진 도시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행된 우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은 우표를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우표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우표를 발행할 때는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건, 행사 같은 것들을 우표에다가 그림으로 넣고는 했어요. 어떤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1965년이라는 그림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우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우표입니다. 그 다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기 보시면 3차까지 만들었어요.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 기념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이제 고속도로 사진인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면 포항 종합제철 공장 준공 기념. 포항에 엄청 큰 제철소가 있는데 그 공장이 1973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표가 발행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00억 불 수출액이 100억 불을 달성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써볼게요. 선생님은 3번을 쓸게요. 81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성장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자,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여기에 자동차들이 아주 많이 있고 엄청나게 큰 배예요. 배가 있어요. 자, 이 자동차와 배는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같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자동차들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자동차들이고 이걸 배에다 실어서 외국으로 나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배에 싣고 있다 라고 쓸게요. 위의 사진을 보고 알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얘기해 볼게요. 자, 자동차를 배에 실었다. 이 사진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나라일 때는 뭔가를 수출할 여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됐다는 건 그만큼 생산력도 되고 기술력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기술력도 향상되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또 여기 작게 있는 현수막 같은 거 보시면 해외 판매 5천만 대 돌파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자동차를 5천만 대 이상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정도 써줄게요. 자, 다 쓰셨으면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지문 한번 속으로 읽어볼게요. 네, 다 읽어보셨나요?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현준이 어머니, 이분은 현준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문구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건을 잘 팔아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끼리 외식을 해야지. 자, 팔아서 라는 글자와 외식은 돈을 쓰고 사 먹는 거죠. 판다와 산다의 개념 미리 알아두세요. 그 다음 열심히 일해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여행을 가야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여행을 가는데 가족여행 갈 때는 돈이 들겠죠. 돈을 벌어서 돈을 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외식하는 장면 그리고 가족 여행 가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위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형광펜 준비하시고 여기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어 돈을 번다는 얘기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소비 활동을 한다. 소득을 얻어서 소비는 돈을 쓴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돈을 쓴다. 이와 같이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게라고 한다. 가게는 이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를 말하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가게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산 활동에 참여. 기업에서는 물건을 생산하죠. 어떤 물건이든지 다양하지만 생산을 하려면 어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네모난 종이 같은 걸 생산하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생산한 물건을 구입하는 주체 또한 가게입니다. 가게는 일을 하기도 하고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구입, 소비를 하기도 하는 거죠. 네, 적어줄게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주체입니다. 반면 기업은 여기서 가게랑 기업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쳐줄게요.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얻는다. 이윤이라는 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을 말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기업과 가게가 각각 하는 일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해서 듣도록 합시다. 기업이 하는 일이겠죠?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하는 일, 일자리를 제공. 그러면 가게는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 가게는 생산 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습니다. 여기 급여 통장이라고 돼 있고 돈을 번 거죠. 가게니까 분홍색으로 할게요. 소득을 얻는다. 또 가게가 이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어딘다가 쓰겠죠. 가게는 물건을 구입한다. 번 돈으로. 마지막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얻는다. 돈을 번다는 소리입니다. 자,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을 이렇게 4가지로 알아봤는데 공책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가게는 기업에서 일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여기서 끊어줄게요. 자, 말 그대로 가게가 아까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 생산입니다. 돈을 벌어야죠. 소득을 얻습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고, 기업은 이 가게가 일을 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주겠죠?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팝니다. 생산해서 팔기. 그러면 가게는 이 기업에서 파는 물건과 또는 서비스를 사겠죠. 구매. 또 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기업에게 가는 거죠. 기업은 돈을 법니다. 선생님이 지금 편하게 생각하라고 이윤 같은 걸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윤에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며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여기다가 가게와 기업은 2개가 공존하면서 서로 돕고 돕는 사이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모 표시한 가게와 동그라미 표시한 기업이 뭔가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초록색 화살표는 기업에서 먼저 출발할게요. 기업에서 일자리로 가는 돈,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어줘서 여기에서 이 일자리에 가게가 참여해서 생산을 하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여기 돈 그림이 있는 거고요. 그 일자리를 이제 얻어서 이 번 돈을 가게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지갑 안에 넣고 사용하겠죠. 그럼 그 구매한 돈이 또 기업에게로 돌아가겠죠. 기업이 얻는 이윤이니까요. 이 돈 모양은 이윤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월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 월급을 가게에서 가져가니까 월급이 생활비가 되는 거고, 이 생활비가 시장으로 가는 거죠. 파란색 화살표는 가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구하면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에서는 물건을 생산해서 여기다가 수급을 하겠죠. 시장에다가 수급, 공급. 똑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물건을 공급하면 그 물건을 가게가 구매하겠죠. 구매. 자,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하게 공책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책 펴보세요. 가게와 기업을 둘로 나눠서 구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가게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게의 의미와 경제활동, 또 기업의 의미와 경제활동을 적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게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적어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못 쓰신 분들은 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가게와 기업이 각각 생산활동, 소비활동을 하고 기업에서도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생산활동과 일자리 제공, 소비활동과 판매 이윤 추구가 연결이 되죠.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면 가게가 일자리를 구해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한 걸 기업이 팔면 그걸 또 가게가 사고 그 돈이 또 기업으로 가서 기업이 일자리 제공할 돈을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란히 연결이 됩니다. 일자리 구해서 생산하기랑 일자리 제공하는 거 그리고 소비하는 거랑 기업이 그 소비한 돈을 받아서 돈을 버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책 정리 덜 된 사람은 지금 잠깐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